안녕하세요. 실전 MCP 통합 프로젝트 완벽 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부터 멀티 서버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배포까지 운영 레벨의 MCP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아키텍처 설계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멀티 서버 통합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구현, 네 번째는 모니터링 및 로깅입니다. 다섯 번째로 배포 전략을, 마지막으로 운영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MCP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마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AI 모델과 외부 도구,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이를 통해 LLM이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하고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조회나 파일 시스템 접근, API 호출 등을 AI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MCP 통합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클라이언트 레이어는 사용자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MCP 서버 레이어는 실제 도구 로직을 실행합니다. 외부 서비스 레이어는 데이터베이스나 API 등 외부 시스템과 연동합니다. 각 레이어는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어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대규모 MCP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MCP 서버가 독립적인 서비스로 동작하며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해도 해당 서비스만 영향을 받아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MCP 서버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CP SDK에서 서버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서버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름과 버전을 지정합니다. 샌디퀘스트 핸들러로 도구 목록 요청에 대한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넥트 메서드로 트랜스포트에 연결하면 서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MCP 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여러 MCP 서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용 서버, 파일 시스템 서버, API 게이트웨이 서버 등 각각의 역할에 특화된 서버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역할별로 분리하면 각 서버를 독립적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고 한 서버의 장애가 다른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장애 격리가 가능합니다. MCP 서버 간 통신 전략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동기식 직접 호출은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비동기 메시지 큐는 처리 시간이 긴 작업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변환이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메시지 큐로 비동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통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티 서버 연결 설정 예시를 보겠습니다. MCP 서버즈 객체 안에 각 서버의 설정을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파일 시스템 서버, API 게이트웨이 서버를 각각 별도의 노드 프로세스로 시행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클라이언트가 여러 MCP 서버에 동시에 연결하여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CP 클라이언트 구현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통신하여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연결 관리, 에러 처리, 제시도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불안정이나 서버 장애 상황에서도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방어 로직이 필요합니다. 다중 요청 환경에서는 연결 풀링이 필수입니다. 매번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면 오버헤드가 커지고 응답 시간이 길어집니다. 연결 풀을 사용하면 서버 연결을 재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풀 사이즈는 동시 요청 수의 2배 정도로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일정 시간 후 정리합니다. 클라이언트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MCP SDK에서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커넥트로 서버에 연결합니다. 콜툴 메서드로 도구를 호출하는데 도구 이름과 인자를 객체로 전달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퀴리 도구를 호출하여 사용자 목록을 조회합니다. 응답은 비동기로 받아 처리합니다. MCP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핵심 매트릭으로는 초당 요청 수, 평균 응답 시간, 에러율 등을 수집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조합하여 실시간 대시보드를 구성하면 시스템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를 설정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화된 로깅은 디버깅과 감사에 필수입니다. JSON 형식의 로그를 사용하면 검색과 분석이 용이합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요청 아이디를 사용하여 여러 서비스에 걸친 요청을 추적합니다. 로그 레벨은 개발 환경에서는 디버그, 운영 환경에서는 인포 이상으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로그를 줄입니다. 로깅 미들웨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들웨어는 모든 요청을 감싸서 로깅합니다. 먼저 고유한 요청 아이디를 생성하고 시작 시간을 기록합니다. 요청 정보를 로깅한 후 실제 핸들러를 실행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소요 시간과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요청의 흐름을 추적하고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MCP 서버 배포는 컨테이너 기반이 일반적입니다. 다커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쿠버네이티즈를 사용하면 자동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자동 복구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파드를 자동으로 늘리고 감소하면 줄여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무중단 배포가 필요합니다. 블루그린 배포는 새 버전을 별도 환경에 배포한 후 트래픽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인스턴스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교체합니다. 두 방식 모두 사용자에게 다운타임 없이 새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커 컴포즈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3.8을 사용하고 MCP 서버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디플로이 섹션에서 레플리커즈를 3으로 설정하여 3개의 인스턴스를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컨피그로 롤링 업데이트 전략을 정의합니다. 헬스체크로 서비스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비정상 컨테이너는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MCP 시스템의 보안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토큰 기반 인증으로 클라이언트를 검증하고 모든 입력 데이터는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여 각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도구만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통신은 TLS로 암호화합니다. 운영 환경에서 에러는 불가피합니다. 서키트 브레이커 패턴을 적용하면 연속적인 실패 시 요청을 차단하여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제시도 로직은 지수 105%를 사용하여 서버 부하를 줄입니다.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구현하면 진행 중인 요청을 완료한 후 안전하게 종료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MCP 시스템의 성능은 사용자 경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는 캐싱하여 응답 시간을 단축합니다. 여러 요청을 배치로 묶어 처리하면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비동기 작업 큐로 처리하여 메인 스레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로 응답 시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운영 팁을 공유합니다. 정기적인 헬스 체크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세요.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여 용량 계획을 수립하고 피크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장애 대응 매뉴얼을 미리 작성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기적인 훈련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MCP 통합 프로젝트 구축의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키텍처 설계, 멀티 서버 통합, 클라이언트 구현, 모니터링, 배포 전략, 그리고 운영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안정적인 MCP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